충청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살균 소독제를 코로나 방역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균 소독제로 호흡기 등의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소년 감염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 패스가 해제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확진자 중 10대의 비율이 전체 연령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률과 관련한 건강 영향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재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어려운 행정용어들에 대한 정비에 나섰습니다.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살균 소독제 사용은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살균 소독제를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방역 시에는 반드시 전문 소독업체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을 해야 하지만 자가격리자에게 직접 소독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급 암모늄 화합물계 살균 소독제를 14일 동안 소량씩 주입한 실험용 쥐입니다. 쥐가 숨을 간신히 내쉬며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카 아모늄 계열이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됐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폐섬유증이나 어떤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난 2020년부터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입한 살균 소독제는 모두 24억 원어치, 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21억 원어치를 4급 암모늄 화합물계 살균 소독제를 구입했습니다. 4급 암모늄 화합물은 1,600여 명의 사망자와 56만 명 이상의 부상자 사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시 살균 소독제는 반드시 전문 소독업자나 업체가 용법 용량을 확인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가격리자한테 저희가 살균제 지급하면서 이제 본인이 알아서 소독하도록 저희가 안내만 해드리고 소독은 이제 본인이 하도록 해요. 문제는 살균 소독제로 호흡기 등의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폐기관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방어할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폐섬유증이나 어떤 다른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승인 제품이라도 인체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다며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77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4명이 초중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해제돼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등의 방역 패스가 해제되면서 방학을 맞아 방역 패스 적용으로 걱정이 많던 학원들은 한숨 돌렸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거리 두기도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아이들이 마스크도 쓰고 그다음에 손 소독도 하면서 방역 패스 적용이 이렇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되면서 방역 패스로 학생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방역 당국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충북의 학생 감염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주 발생한 확진자 중 10대의 비율이 23.5%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았고 오미크론 감염도 10대 학생들의 비율이 26.7%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6일 집단 감염이 시작된 청주시 서원구 체육학원과 관련해서도 학생 10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학교 현장에선 정상 등교를 위해 백신 접종과 더불어 학교 방역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력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준비, 방역 패스가 해제된 공간들에 대해서 안전한 공간, 코로나 속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그들을 행정적 감독과 여기에 방역 패스 외에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방역 패스는 강제적인 거기도 한데요. 학원을 못 간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이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좀 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보상을 해준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자고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해주면은. 청소년 감염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사라지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률을 소각장 때문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부실조사 논란이 빚어졌었는데요.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오늘 주민건강평가 민관합동조사협의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벌인 환경부가 지난해 소각장과 암 발생의 연관성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낸 것은 1년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북이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일부 유해 물질에 노출됐고 소각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보고서 곳곳에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회, 시민사회단체, 국회에서도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올해 주민, 학계, 환경단체 등이 막내된 민간합동조사협의회를 꾸리고 재조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재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진정성을 갖고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 반영을 하셔서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 자리 굉장히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추가 보완조사 제대로 돼서 환경부는 주민들의 불신을 잘 알고 있다며 주민 건강에 소각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을 연구를 했고 거기에서는 아마 흡족한 결과를 맺지 못한 걸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청주에는 전국 소각장 처리 물량의 18%인 6기가 몰려 있고 이 가운데 북이면 주변에만 3곳이 가동 중입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철저한 건강영향조사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세종시 민간 임대아파트 재개단지가 지난해 분양 전환을 마쳤는데요. 260여 채의 자녀 세대가 발생해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분양 전환된 세종시의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 부적격 등 69가구의 자녀 세대가 발생하면서 다음 달 초 일반 분양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 전환 가격은 1억 4천만 원대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자녀 세대의 분양가가 같은 수준일 경우 시세 차익만 3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양 전환 후 자녀 세대로 일반에 분양하는 세종시의 민간 임대 아파트 단지는 모두 3곳. 268세대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전환 승인 가격이 현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로또 물량으로 청약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가압류와 가처분 등 각 세대의 권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급 규모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자녀 세대 분양은 종전 분양 전환 승인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녀 세대 분양은 세종시 우선 50%, 전국 물량 50%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거래마저 뜸해진 가운데 자녀 세대 청약 경쟁률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30년 만에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확보하며 위상이 한층 높아진 도의회가 어렵고 난해한 행정용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기타는 그 밖에, 호선은 선출 등으로 행정의 수혜자인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오늘 개요한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에 담긴 용어 중 기존의 만료는 끝나는으로, 순으로는 순서로, 동일하는 같은, 피라는 마친 등으로 한결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조례들도 기타는 그 밖에, 당해는 해당으로, 호선은 선출로, 이내는 이하로 바꾸고, 이식 증대와 같은 이해가 어려운 용어도 이자 증대라는 말로 정비했습니다. 한자어나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용어, 또 난해한 표현들을 보다 쉽게 의미가 전달되는 한글 중심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상정된 24건의 조례 중 이 같은 용어 정비건은 절반인 12건에 달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내기, 도민들이 알기 쉽게, 그다음에 또 일제 언어들이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풀어서 지금 우리나라 글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요. 충청북도도 계리는 처리로, 진달은 제출로,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을 순화하는 등 지난해만 62개 조례의 법령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기 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충청북도와 도의회는 전체 776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용어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빨라진 비대면 온라인 세상 속에 디지털 교육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맞춤형 디지털 교육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 배움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올해 67세인 허은봉 씨는 지난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받고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디지털 기계들이 매번 낯설고 어렵기만 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시니어 인턴이 된 겁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된 시니어들이 충북에서만 16명이나 됩니다. 다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엄청 똑똑해진 것 같다고 스마트 디지털 배움터가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 다들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디지털 배움터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1000여 곳에 마련된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지난해 약 65만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간 협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20% 이상 운영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교육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 버스는 2년 전 충북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겠죠. 이게 디지털 포용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사업이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라서 디지털 세상을 향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디지털 배움터는 오는 3월 재개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과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5마리가 발견돼 충북의 누적 사례가 70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5일 제천시 덕산면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멧돼지 3마리가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단양군 단성면에서도 2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가 분석한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9.6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 이래 가장 나빴던 2019년보다 30.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년 전과 비교해서는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늘 청주시와 충주시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전산 추첨을 했습니다. 고입 배정은 4개 성적군별로 나눠 청주는 7지망까지, 충주는 4지망까지 본인의 지망 학교를 입력해 컴퓨터가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추첨 결과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임의 배정 인원은 청주는 83명, 충주는 없었습니다. 오늘 배정 결과는 모레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도의원이 오늘 개회한 396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청와대에 청주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청주시는 KTX 오송역과 국제공항을 갖춘 교통의 중심지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세종시보다 더 나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5분 자유 발언에서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은 이시종 지사 역점 사업인 세계무예 마스터십은 혹평과 무용론 속에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조속히 중단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건국제재단은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약속한 충주병원 투자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건국대재단이 충주병원에는 15년간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 의료진 부족, 시설 확충 제한 등 북부 지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재단 측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각계각층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2019년에는 3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2020년 2등급에 이어 이번에는 최고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2등급, 충청북도 교육청은 작년보다 한 단계 오른 3등급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 출범합니다. 자영업 비대위는 충북 상인연합회 등 상인단체들과 함께 취지에 동의하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충북도당이 동참했습니다. 비대위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완전한 손실 보상과 함께 대형 유통매장 입점 반대, 플랫폼 기업 갑질 금절 등을 활동 목표로 삼았습니다. 청주 오창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 BM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날보다 3,200원 오른 43만 8,300원의 거래를 마쳐 시가총액 10조 4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6년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한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 양극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